화학 실험! 이번 시간에는요, 식초의 중화 적정을 통해서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식초를 적정하기 위해서 수나트륨을 표정화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방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 식초의 그 중화 적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판식초 중화 적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그 시판식초를 이제 정확하게 1ml, 1.00ml 이거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점 아래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를 왜 쓰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실험 과정을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두세 방울을 떨어뜨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면서 나머지 방법은 또 한번 쭉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판식초 1ml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ml를 추정할 때 일단 삼각 플라스크에 자석을 지금 집어넣죠. 자석 교반기를 지금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식초를 이제 그 스포이드를 해서 메스 실린더에 넣는데 저게 10ml 메스 실린더예요. 그래서 아래 한 칸 눈금이 1ml죠. 그래서 1ml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교반기에 자석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고요. 지금 메스 실린더에 식초가 많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그 세척병으로 여러 번 헹궈서 바로 삼각 플라스크에 버도 되지만, 바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저게 그 메스 실린더가 이렇게 길게 생겨서 포탄처럼 휘 하고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커에 일단 저렇게 여러 번 씻어서 넣습니다. 여러 번 씻어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커에 물을 한 50ml 정도 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을 건데, 이때 그 50ml까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안에 1ml의 식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수이온의 개수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증류수가 저기에 뭐 얼마가 들어가든 크게 뭐 이렇게 개의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ml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어주거나 하게 되면 이 적정하다가 막 넘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저 정도 50ml 정도 넣어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잊지 말고, 이 실험할 때요, 페놀프탈레인을 모르고 안 넣잖아요. 그러면 지시하기 없죠. 그렇게 되면 뷰렛에서 수산화트륨을 아무리 많이 적화를 시켜도 색깔이 안 변해요. 그러면은 우리 왜 그러지? 그러거든요. 자, 지금 교반기 위에 거름종이를 올리고 지금 뷰렛을 장착하고 있어요. 거름종이 올리는 이유는 그 핑크빛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름종이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 종이 같은 것을 올려주면 되겠고요. 장착한 다음에 교반기 스위치를 누르고, 지금 현재 보면은 뷰렛의 콕이 지면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갑 낀 손을 서서히 돌리고 있죠. 서서히 빨간 그 콕을 이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돌리고요. 지금 잠시 핑크가 나타나니까 다시 수평이 되게 하고 눈금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험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측정해서 놓고 뷰렛을 장착을 하고요. 잘 맞았는지 또 보시고, 또 이제 콕이 지금 현재는 그 지면처럼 그 빨간 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잠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 구멍이 이제 흰색이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구멍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콕의 구멍이. 자, 이제는 장착이 끝나면 저 콕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액체가 나와요. 이럴 때 얼마가 들어갔다? 눈금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눈금. 눈금이 현재 얼마인데, 넣어줄 때 눈금이 이제 처음 넣기 전에 눈금, 그리고 다 넣고 난 다음에 눈금, 이거를 정확히 읽어줘야 얼마가 들어갔는지 빼기를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실험한 결과에 이제 값이 나왔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12 들어갔네요. 12가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9.7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3.2가 들어갔는데, 차이가 9.7하고 13.2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여러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평균 값을 이제 구하니까 11.6이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식초를 우리가 중화 적정을 했더니 아까 식초가 얼마였나요? 기억나나요? 1ml였죠. 1ml. 그래서 식초 1ml를 중화 적정하는데 그 수산화나트륨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11.6ml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AMV는 BM-V-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초, 시판 식초,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식초를 사서 그 함량을 계산하는데, 먼저 그 수산나트륨의 표준 용액으로 그 농도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의 식초 안에 아세트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농도를 계산할 건데요. 부피 지금 평균이 얼마다라고 아까 했었냐면 3번 넣은 거 11.6 여기 지금 기록이 딱 되어 있죠. 11.6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농도를 계산하는데 아세트산하고 그리고 수나트륨이 만나면 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아세트산은 옥살산하고 다르게 CH3COOH 칼복시산은 한 개죠. 한 개이기 때문에 분자 하나에 수이온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고 NaOH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NaOH 하나의 화학식에서 OH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1대1로 반응을 해요. 1대1로 반응해서 여기 있는 그 CH3CONA 염과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중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수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입니다. 이때 개수가 똑같이 반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자 반응은 물의 생성 반응이 되겠고요. 이때 이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이온의 몰수하고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지금 여기 H가 하나다, 이렇게 1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A가 얼마라고요? 1. 자, 수산화나트륨에서 OH도 하나의 화학식이 얘가 하나 들어있다. 그럼 B도 뭐가 된다고요?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그리고 아세트산의 요게 아세트산인데, 요 아세트산의 이 농도, 몰 농도,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고, 얘를 맞추는 거죠. 이번에 수산나트륨은 우리가 아까 옥살산으로 적정을 해서 얘를 아는 거죠. 그래서 M-는 알고 0.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그랬었죠. 농도가. 그리고 이 수산나트륨의 V는 뭐가 되느냐, 얼마가 들어갔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11.6 이만큼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값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 V가 1ml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실험할 때 얘가 1ml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거는 뭐냐? 바로 요거 M, 요걸 모르는 거라서 요 하나, 미지수가 하나예요.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식을 통해서 A는 1, 그 아세트산에서 수소이온은 하나 나온다. 그리고 농도 얘 모른다. 이걸 알기 위한 거다. 그리고 얼마가 들어갔느냐? 1ml가 들어갔죠. 그래서 1000분의 1리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수산트륨은 B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식 하나에 수산화이온 하나 나오고요. 농도가 얼마였냐? 0.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부피는 얼마냐? 11.6 이거를 이제 리터로 하면은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어차피 뭐 양쪽에서 이게 1000이 지워지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리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M 여기서는 지금 값이 다 지워지고 이제 M만 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식초의 농도가 1.13몰 농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식초의 농도 1.13몰 농도 이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함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구하기 위한 건데 먼저 농도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함량을 구해 보겠는데요. 식초의 밀도를 얼마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느냐면 식초의 밀도를 1g/ml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알아보기는 또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메스 실린더에 그 1ml의 식초를 넣은 다음에 그 1ml를 저울에 메스 실린더 놓고 0점을 맞춘 다음에 그 질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면 바로 밀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초의 밀도를 1g/ml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함량을 계산해 보겠는데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1몰이 60g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세트산이 CH3COOH였죠. 거기 있는 그 원자량을 다 합하면 60g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탄소가 2개니까 24가 되고요. 탄소가 2개 24, 그리고 수소가 4개니까 4, 그리고 산소가 이제 16인데 2개가 있죠. 그래서 32.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 나오겠습니다. 자, 식초 1ml의 질량은 1g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식에서 식초 밀도가 1g/ml라고 얘기했으니까 식초는 1ml는 1g이 되겠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질량은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산식에서 우리가 식초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0. 60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이 60이라는 거죠. 1몰이 60인데 그러면 식초가 1.13몰 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1.13몰을 농도를 곱해주고 부피는 1ml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 아세트산의 질량은 0.0678g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식초 1ml 안에 0.0678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은 얼마가 되느냐? 함량은 식초 1ml는 1g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g 분의 1g에 얼마가 들어있다? 0.0678g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퍼센트, 함량이라는 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식초의 그 함량이 얼마가 되느냐? 6.78%. 그러니까는 이 식초는 우리가 이 시판식초를 샀잖아요. 이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의 함량이 전체 그 용액 중에서 6.78%는 아세트산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 식초의 그 함량이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총산도, 이제, 라벨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 라벨에서 총산도가 6에서 7%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처음에 알고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시판 식초의 표기된 함량이 6에서 7%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우리가 실험에서 구한 값은 얼마냐면은 6.78%니까 이 거의 뭐 중간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실험을 굉장히 잘했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뿌듯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거의 근사치에 들어갔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차를 구하는 그런 이제 계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뭐 선생님보다 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함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차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식초의 그 함량, 그러니까 시판 식초에 표기된 함량이 6.5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만약에 이 시판 식초의 함량이 만약에 6.5다. 6에서 7이 아니라 6.5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다면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표기된 함량 6.5, 그러니까 6.5라고 요게 6에서 7이 아니라 여기가 6.5다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경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6.5다 그러면 분모에 그 함량 6.5를 써줘요. 써주고 그 분자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나와온 이 6.78이라고 하는 이 그램 있죠? 이 퍼센트이죠? 그래서 이 6.78을 써주고 빼기 6.5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오차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그러네요. 전체 오차가 약 4.3%의 오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는 지금 이 현재 실험에서는 거의 오차가 없이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실험했을 때 오차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준다면 그 표기된 함량분의 여기 있는 표기된 함량분의 그리고 그 함량과 내가 실험한 것의 그 차 그거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겠죠? 분자에다 놓게 되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됐을 때 나온 값이 이제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 오차는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더 커진 오차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 좋은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오차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오차가 뭐 실험에서 구한 함량 뭐 이 6.78개 딱 맞는 것도 물론 뭐 훌륭한 거겠지만 오차가 나왔을 때 그 오차가 생긴 까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이 오차가 왜 생겼지?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그거를 쓴다면 정말 훌륭한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함량이 크게 나왔던 경우, 지금 요건 좀 크게 나온 경우가 되겠고 함량이 작게 나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 조가 만약에 함량이 크게 나왔다. 그럼 이 칸을 채우시면 되겠죠. 이 칸을 채우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 조가 함량이 작게 나왔어. 그러면 요 칸만 채우시면 돼요. 어떤 조 같은 경우는 양쪽을 막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량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지금 식초를 희석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거를 함량이 크게 나온 경우의 수로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또 NaOH에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또는 그 밖에 뭐 여러 원인들이 뭐 쭉쭉쭉쭉쭉 뭐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함량이 크게 나온 경우를 뒷받침한다면 또는 함량이 작게 나온 경우를 뒷받침한다면 그건 매우 훌륭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탐구들이 있을 건데요. 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금 우리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왜 굳이 페놀프탈레인을 썼을까?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선택한 까닭을 pH하고 중화점을 포함을 해서 고찰해 보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개씩 다 실험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제일 마지막에 한 거고, 이게 처음에 한 거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한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건데, 처음에 한 게 색깔이 되게 옅어졌죠? 처음에 한 것도 이 세 번째처럼 사실은 이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남아있던 것하고 마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게요. 원래 그 페놀프탈레인이 핑크빛이 되는 게 pH 8.8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화라고 하는 건 pH 7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찰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탐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나트륨을 옥살산 용액으로 표정을 해서 그 표정한 수산화나트륨으로 식초, 시판식초의 그 아세트산 함량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